암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암에 대한 물음표를 시원하게 해결해보자. 패널 여러분들이 하나씩 판넬로 준비해 오셨죠. 네네네. 먼저 우리 이성미 씨가 좀 탈까요? 네.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공개합니다. 맞아.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 이성미 씨. 무조건 네. 죽는다. 끝이지. 암 초기입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만 4기인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난 곧 죽을 거야라고 이미 본인이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사기하고 말기암이라는 자체를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 병기라는 거는 네. 1기, 2기, 3기, 4기로 가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치료에 대한 예후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기는 말기다, 암이다라고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입장에서 말기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항암제 치료나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받을 수 없는 정말 암으로 진단받고 마지막에 있는 상황을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기암은 그야말로 1기, 2기, 3기, 4기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요, 점오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점오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 사기보다는요, 3.5기입니다. 진짜예요? 글쎄요. 그렇게 네. 얘기해주면, 난 사기 말기는 아니구나. 이 느낌이 확 와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4기 정도 돼서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3기라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4기는 원래부터 정해진 거고요. 사실은 4기까지는 치료를 하고 말기 때는 이제 치료를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기하고 4기를 결국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지 맞아요. 실질적으로 4기를 뭐 3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환자를 속이는 경우가 그러면 그 나눠놓은 게 4기 다음에 말기가 말기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4기가 말기처럼 이것처럼 잘못 알고 거군요. 있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4기를 없애자고요. 4기 없는 걸로. 말기도 5기를 해, 5기를. 오기. 5기까지 가, 그냥 5기까지. 5기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니, 그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예컨대 뭐 가장 치료하기 힘들다는 그 췌장암도 생존율이 한 6% 정도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암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목격하시죠? 대장암이 아마도 20, 3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항암제 치료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생존율이 한 4배, 5배 정도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외과 선생님께서 수술만 가능하다면 간이고 폐고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술로 제거하고 그 다음 부분은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제가 생존율이 의과대학 높아졌습니다. 다닐 때만 해도 사기암이면 일단 수술은 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장암인데 간으로 갔다. 이건 끝이구나.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정리하시죠, 아버님. 그리고 뭐 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암이 있고 그게 간까지 갔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간을 속대고 딴 데서 그 혹을 떼면 정말 완치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 방법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암 병기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병기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해요. 옛날에는 3기였던 게 2기로 가고 2기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은 치료 방법이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3기였는데요. 그 항암 치료를 못 견뎌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빠지면서 확 몸이 나빠지면 맞아. 그것들이 암이 더 확산돼서 나빠지는 쪽도 사실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책임을 사실은 의사 선생님한테 돌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환자나 보호자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대개의 경우에 항암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병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항암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그다음에 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실상은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괜히 항암제 치료를 해서 몸만 더 힘들어진다는 느낌인 거예요. 부연 설명 하나 드린다면요. 네. 3기나 4기 때 우울증 생기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50% 정도는 크고 작은 우울증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우울증 걸리면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암 환자인 것도 서운한데 정신과 환자까지 되는 거는 더 싫다. 그래서 실제로 암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 치료만 잘 받아도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 치료가 암을 치료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도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